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 과목에서 빅데이터 개요 및 활용입니다. 오늘 강의 과목 및 항목을 보면 빅데이터 분석 기획은 문제수가 총 20문항이고 주요 항목으로는 빅데이터의 이해, 데이터 분석 계획,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빅데이터의 이해, 빅데이터의 개요 및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빅데이터의 특징, 빅데이터의 가치, 데이터 산업의 이해, 빅데이터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데이터의 특징, 데이터의 정의. 데이터는 관찰 및 측정된 객관적 자료입니다. 데이터의 특징은 존재적 특성과 당위적 특성이 있습니다. 존재적 특성은 객관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당위적, 즉 당위라는 뜻은 마땅히 그러하다 라는 의미로 추론 및 예측을 위한 근거입니다. 데이터의 구분. 데이터는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가 있고 정량적 데이터는 주로 숫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정성적 데이터는 주로 문자로 이루어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의 유형은 총 3가지가 있는데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형 데이터와 반정형 데이터는 데이터의 구분에서 정량적 데이터이고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의 구분에서 정성적 데이터입니다. 정형 데이터는 정해진 형식과 구조에 맞게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특징은 연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들입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정량적 데이터이고 스키마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데이터입니다. 특징은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JSON, HTML, XML 등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성적 데이터이고 구조가 없는 데이터입니다. 특징은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 음성, 이미지, 문서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의 특징에서는 주로 데이터의 유형의 정의와 예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정형 데이터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데이터의 특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DIKW 피라미드입니다. 즉 데이터에서 지혜로 연결되는 계층적인 가치 창출 피라미드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데이터에서 information, information에서 knowledge, knowledge에서 wisdom, 이와 같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이전에 설명했듯이 관찰 및 측정된, 가공되지 않은 원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A마트는 연필이 500원이다. B마트는 연필이 300원이다. 정보는 데이터를 가공, 처리 및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입니다. B마트의 연필 가격이 A마트보다 더 저렴하다. 지식은 정보를 구조화, 즉 쉽게 말해서 패턴, 어떤 패턴을 찾아낸 내재화된 결과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인 B마트의 연필 가격이 더 저렴하다 해서 앞으로 연필을 살 때는 B마트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내재화된,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개인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습득화된, 이 말이 내재화된
정보를 구조화, 패턴을 찾아낸 것입니다. 연필을 살 때는 B마트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지혜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물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연필이 아닌 다른 필기구들도 B마트가 가격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예측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데이터의 특징에서는 DIKW 피라미드 각 단계의 정의와 예시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지식의 변환 단계입니다. 지식의 변환 단계는 내면화,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 이 네 가지 단계가 있고 내면화, 공통화는 우리가 암묵지라고 말하고 표출화, 연결화 단계는 우리가 형식지라고 말합니다. 암묵지는 개인에게 축적된 지식을 말합니다. 형식지는 그 지식이 언어나 문서로 형식화된, 표현화된 지식임을 말합니다. 암묵지에서 내면화는 형식지에서 암묵지로 변환되는 과정으로 교육 등으로 형식화된 지식이 개인에게 축적되는 단계입니다. 공통화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변환되는 과정으로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지식이 공유가 되는 단계입니다. 표출화는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변환되는 과정으로서 그렇게 공유가 된 지식들이 어떤 언어 문서로 형식화된, 표현된 단계를 말하고 연결화는 형식지에서 형식지로 변환되는 과정으로 서로에게 언어, 문서로 형식화된, 표출화된 이런 형식지를 공유를 하면서 지식이 문서, 언어로 체계화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 내면화, 공통화, 표출화, 연결화가 순환이 되는 것이 지식의 변환 단계고 주로 아래 네 단계의 정의 및 예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입니다. 빅데이터란 좁은 의미로 대용량의 데이터를 말하고 대규모의 데이터로 저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요즘은 그 기술이 새로운 통찰과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까지 모두 포함하는 일련의 과정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은 우리가 주로 3V 혹은 5V라고 말하는데 3V는 볼륨, variety, velocity, 즉 볼륨은 대규모, 규모를 말하고 variety는 다양성, velocity는 속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5V는 기존의 3V에서 veracity 그리고 value가 추가가 된 용어입니다. 그리고 볼륨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말하고 variety, 다양성은 정형 데이터 외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말합니다. velocity, 속도는 수집, 처리 속도의 고속화를 말합니다. veracity, 품질은 데이터의 신뢰성, 정확성 등 우수한 품질화를 말하고 value는 그 결과물인 다양한 가치 창출화를 말합니다. 빅데이터로 인한 변화.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대용량의 데이터로 수집 처리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확성 등이 우수하고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이전의 시대는 빅데이터의 이런 특징이 없었기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기 전에 사전에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만 수집을 했었고 수집 범위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를 했었고 양보다는 질 위주로 수집이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방향은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방향이었고 빅데이터로 인한 변화로 데이터 처리 시점은 사전 처리에서 사후 처리, 수집 범위는 표본 조사에서 전수 조사, 수집 기준은 질도 중요하지만 질보다 양, 많은 변수를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을 중요시하게 되었고 분석 방향도 원인과 결과 중심에서 상관관계,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분석 방향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에서는 3V의 정의를 묻는 문제와 빅데이터로 인한 변화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빅데이터의 가치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요. 고객 세분화로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결과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 감지로 위협에 대해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의 영향으로 기업과 정부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이 되고 환경 탐색, 상황 분석 등으로 위험 수단에 대한 미래 대응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별 목적에 맞는 기업과 정부가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스마트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빅데이터의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활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빅데이터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 어렵고요. 기존에 없던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석 기술이 등장하면서 지금까지는 가치가 없었던 것이 갑자기 이런 분석 기술을 통해 큰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저비용이 될 수도 있고 고비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빅데이터의 가치를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빅데이터의 가치에서는 왜 빅데이터의 가치 측정이 어려운지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데이터 산업의 이해입니다. 데이터 산업은 데이터 처리 시대, 통합 시대, 분석 시대, 연결 시대, 권리 시대로 진화해 왔으며 데이터 사이언스는 다양한 데이터로부터 지식과 인사이트를 추출하는데 과학적인 방법론, 알고리즘, 시스템을 동원하는 융합 분야 산업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구성 영역은 IT 영역, 컨설팅 영역, 분석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T 영역은 프로그래밍,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과 같은 영역이고 컨설팅 영역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 영역입니다. 분석 영역은 수학, 통계, 머신러닝과 같은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분석적 영역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숙련된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통찰력과 전달력 및 협업 능력을 갖춘 데이터 분석 전문가입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필요 역량은 크게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있습니다. 하드 스킬은 데이터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과 분석 기술에 대한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소프트 스킬은 통찰력 있는 분석과 설득력 있는 전달, 다분야 간 협력 능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산업의 이해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구성 영역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필요 역량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데이터 조직 및 인력입니다. 빅데이터 조직 구조는 기능 구조, 집중 구조, 분산 구조가 있습니다. 기능 구조는 각 부서별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분석 조직이 없기에 전사적인 데이터 분석은 어렵습니다. 집중 구조는 각 부서별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합니다. 기능 구조와 동일합니다. 다만 별도의 분석 조직이 있기 때문에 기능 구조와 다르게 전사적인 데이터 분석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부서별로의 분석과 별도의 분석 조직에서 분석 업무가 중복 및 이원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산 구조는 별도의 분석 조직이 있습니다. 집중 구조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분석 조직에서 현업 부서, 각 부서별로 분석 인력을 직접 배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사 차원에서 분석 과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분석 결과의 공유로 분석 수준이 상향 평준화가 가능합니다. 빅데이터의 조직 및 인력에서는 빅데이터 조직 구조인 기능 구조, 집중 구조, 분산 구조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